6월의 서울은 마치 불타는 듯 뜨거웠다. 거리 곳곳이 녹아내릴 듯했고 바람은 칭칭 불며 먼지와 자동차 경적 소리를 몰고 왔다. 그 강렬한 태양 아래 고아 소년 민주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복권을 팔았다. 그 아이는 깡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지만 크고 빛나는 눈은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낡은 티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해진 슬리퍼 사이로 때 묻은 발가락이 보였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민주는 묵묵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권을 권했다. 배고픔을 달래 빵 한 조각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모, 삼촌, 제발 복권 한 장만 사주세요. 민준의 앳된 목소리가 시끄러운 거리 한가운데 울려 퍼졌다. 힘든 삶 속에서도 민주는 늘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마치 자신이 들었던 옛 이야기처럼 믿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길가에 멈췄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청아한 얼굴에서 권위와 성공한 여성의 아우라가 풍겼다. 그녀는 바로 유명한 사업가이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김선 회장이었다. 김선 회장을 보자 민주는 급히 달려갔고 설렌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 제 복권 좀 사주세요. 김선 회장은 아이를 힐끗 쳐다봤고 눈빛에 약간의 연민이 스쳤다.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주었다. 첫 번째 2장이랑 마지막 2장 주세요. 민준은 재빠르게 복권을 건넸고 눈은 감사함으로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김선 회장은 복권을 받아들고 차에 타려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멈춰섰다.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 다급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 지금 명동 카페에 있어. 당신 회사 근처. 내가 테이블에 놔둔 물병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기사 보내줘. 김선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물병? 당신이 물병 놔둔 거 못 봤는데. 아, 내가 자주 마시는 초록색 물병 말이야. 너무 급해서 깜빡했어. 당신이 좀 가져다 줘. 목말라 죽겠어. 김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근처 카페 가서 물병 좀 가져다 주세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김선 회장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민준의 눈길이 향하는 곳을 따라 쳐다보았다. 아이는 나무 밑에 서 있었지만 눈길은 맞은편 카페를 향해 있었다. 걱정스럽고 초조한 표정이었다. 김선 회장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민주는 깜짝 놀라며 김선 회장을 쳐다보았다. 눈은 동그래졌고 주저하며 말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민준의 표정은 김선 회장의 의심을 더 키웠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따라갔고 자신의 운전기사가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카페에 앉아있는 남성이 자신의 남편 박철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김선 회장의 등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조금 전 남편의 통화 내용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서두르는 듯하고 당황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때 민준이 갑자기 길로 뛰어들었다. 카페를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 마시면 안 돼요. 그 물병 마시면 안 돼요. 민준의 외침이 시끄러운 서울 한가운데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쳐다봤다. 김선 회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바로 얼마 전 복권을 팔면서 민준은 박철과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들은 카페 구석진 곳에 앉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민준의 예민한 청력에는 그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이 일이 꼭 성공할 수 있겠지? 박철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걱정 마세요. 이 약은 무색, 무취, 무미합니다. 그냥 마시기만 하면 바로 끝납니다. 아무도 알아낼 수 없어요. 다른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하지? 박철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냥 물병을 잘못 샀다고 하면 돼요. 누가 남편이 아내를 해치려고 했다고 의심하겠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선 회장의 남편이 그녀를 죽이려 하다니?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김선 회장의 운전기사가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민주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방금 자신에게 복권을 사준 세련되고 친절한 여성을 떠올렸다.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민주는 갑자기 길로 달려나갔고 카페를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 마시면 안 돼요. 그 물병 마시면 안 돼요. 민준의 외침이 시끄러운 거리 한가운데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쳐다봤다. 김선 회장은 더욱 불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녀는 급히 차에서 내렸고 경악하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카페 문 앞에 서 있었고 복권 뭉치를 높이 쳐들고 계속 소리쳤다. 제발요, 그 물병 마시면 안 돼요. 카페에 앉아 물병을 들려던 박철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민준을 보자 그는 굳었고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낯선 남자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초록색 물병이 테이블 위로 굴렀고 물이 바닥에 조금 튀었다. 김선 회장이 달려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박철, 대체 무슨 일이야? 박철은 어색하게 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무것도 아냐. 저 아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맞은편에 앉은 낯선 남자가 박철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민준과 김선 회장을 빤히 쳐다봤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앉아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마치 이 상황이 흥미로운 듯이. 민준은 떨고 있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아저씨, 저 이모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카페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민준과 박철, 김선 회장을 향했다. 김선 회장은 현기증을 느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민준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수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박철은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당신을 해쳐? 민준은 고개를 숙였고 두 손을 꼭 쥐었다. 입술을 꾹 다물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아저씨가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저씨가. 민준은 말을 멈췄다. 차마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다. 박철과 다른 남자가 독약을 계획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다른 남자의 얄팍한 미소와 박철의 불안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김선 회장은 남편을 쳐다보았다. 눈빛은 고통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철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다. 그는 애써 변명하려 했다. 난 그냥 농담한 거야. 내 말은 믿지 마. 김선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민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내가 들은 걸 말해줘. 민준은 고개를 들고 김선 회장을 쳐다봤다. 눈빛은 진지했다. 어제 제가 여기서 복권을 팔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어떤 남자랑 여기로 들어왔어요. 구석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들었는데 아저씨가 독약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 물병에. 그래서 이모를. 민준은 또다시 말을 멈췄다. 차마 그 잔인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서 그녀를 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김선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보았고 다시 남편을 쳐다보았다.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던 모습들을 떠올렸다.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그것들이 모두 가짜였던 걸까? 박철은 얼굴이 참백해진 채 말을 하려다 김선 회장이 말을 끊었다. 그만해.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김선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카페에서 뛰쳐나갔다. 박철은 황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김선 회장은 그를 뿌리쳤다. 민주는 김선 회장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김선 회장은 달려나갔다.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렸다. 배신감과 깊은 상처가 그녀를 짓눌렀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왜?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질문만이 반복되었다. 회사에 도착한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잔혹한 진실에 맞서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즉시 이사들과 보안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사건의 전말을 설명한 후 그녀는 명령했다. 즉시 건물과 맞은편 카페의 CCTV를 확인하세요. 특히 오늘 아침 박철과 만난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김선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물병과 민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자신의 비서인 이혜에게 전화했다. 이혜 씨, X병원에 연락해서 최 선생님을 즉시 만나야 한다고 전해줘. 최 선생님은 독극물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다. 김선 회장은 물병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박철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최 선생님을 만나고 물병을 검사 의뢰했다. 그녀는 물병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봉인하여 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선 회장은 CCTV 영상을 다시 보았다. 박철이 아침 일찍 회사에 와서 몰래 자신의 책상에 물병을 올려놓는 장면을 확인했다. 그 모습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어떻게 박철이 그토록 냉정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저녁이 되자 서울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다. 서운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있는 화려한 사무실에서 김선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물병 검사 결과가 나왔다. 최 선생님은 물병에서 치사량의 강력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김선 회장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박철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그녀를 죽이려 한 것이다. 그 잔인한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김선 회장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녀는 박철에게 자신의 삶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는 보안팀에 전화하여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에게 경고해준 복권 소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즉시 저에게 데려오세요. 그리고 박철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안팀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주변 노점사에게 정보를 수집했고 인근 상점들의 CCTV를 확인했다. 결국 그들은 민준이 작은 골목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김선 회장의 사무실로 옮겨졌다. 그는 여전히 약간 두려워했지만 김선 회장의 감사하는 눈빛을 보자 조금은 침착해졌다. 김선 회장은 낡은 티셔츠를 입고 깡마른 소년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 회장은 미소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지.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끔찍한 결과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꼭 껴안고 다시 한번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물었다. 박철과 같이 있었던 남자가 누군지 아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해요. 김선 회장은 그 정보를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선 회장은 고아 소년이었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민준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그녀는 민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민준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민준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는 방법이었다. 학교에 가고 싶니? 김선 회장이 물었다. 민준은 김선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동그래졌고 주저하며 말했다. 네, 정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겠지? 김선 회장이 말을 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약간 슬펐다. 그는 늘 학교에 가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그의 현실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복권을 팔아야만 했다. 김선 회장은 미소 지었다. 따뜻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이제부터 너는 학교에 다닐 거야. 내가 네 모든 것을 돌봐줄게. 민준은 너무나 기뻤다. 그는 김선 회장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고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치 김선 회장의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김선 회장은 작은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민준이 간 후 김선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다. 그녀는 박철과 이혼하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법적 싸움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고 정의를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민준의 증언, 물병 검사 결과, CCTV 영상 등을 검토했다. 변호사는 김선 회장에게 장기전과 힘든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은 김선 회장이 자신의 음모를 알아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여러 번 그녀를 만나서 사과하고 해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며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김선 회장은 더 이상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다. 그녀는 박철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박철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쳤다. 그녀는 박철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싶었다. 그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박철의 사건은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재벌 여성이 남편에게 독살당할 뻔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철의 잔인한 행위에 분노했고 김선 회장에게 공감하며 정의를 되찾기를 응원했다. 박철의 재판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선 회장은 피해자의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그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하고 확고했다. 박철은 초췌하고 후회하는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김선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선 회장의 변호사는 박철의 살인 미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민준의 증언, 물병 검사 결과, CCTV 영상 등은 모두 그의 범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박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려고 애썼다. 그는 단지 김선 회장을 겁주고 싶었을 뿐이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선 회장은 발언대에 올랐다.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칠 수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의 신뢰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법원이 그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그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합니다. 김선 회장의 말에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 그녀의 고통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박철은 살인 미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너져 내렸고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아내, 가족, 명예, 사업 등 모든 것을 잃었다. 김선 회장은 법정을 나섰다. 마음은 후련했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그녀는 어렵고 힘든 여정을 극복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했고 정의를 되찾았다. 재판이 끝난 후 김선 회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꼈다. 넓은 집은 이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다. 김선 회장은 텅 빈 방들을 헤매며 박철과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힘겹게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푸른 정원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었다. 문득 그녀는 민준을 떠올렸다. 그 아이의 밝은 미소와 그녀를 구해준 착한 마음을. 김선 회장은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전화했다. 아이의 즐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의 어머니라는 말에 김선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학교 생활과 근황을 물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학교가 쉬어요. 제가 어머니 뵈러 갈게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 오렴, 어머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김선 회장이 답했다. 주말에 민준은 집에 돌아왔다. 그는 김선 회장에게 싱싱한 꽃다발을 선물했다. 김선 회장은 민준을 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마치 다시 가족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후로 민준은 자주 김선 회장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돕고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선 회장은 민준 덕분에 삶에 더욱 의미를 찾게 되었다. 그녀는 사회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선활동에 참여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김선 회장은 자신의 삶의 방식도 바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건강을 챙기고 요가를 하고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싶었다. 어느 저녁 김선 회장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민준이 신이 나서 뛰어왔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오늘 학교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었는데 제가 만든 수공예품을 많이 팔았어요. 민준은 김선 회장에게 직접 만든 파란색 털실 팔찌를 보여주었다. 그는 바자회에서 있었던 일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 그리고 모금한 금액 등을 이야기했다. 김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민준이 매일 성장하여 착하고 사랑을 베푸는 청년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양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네.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했어. 김선 회장이 말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은 환하게 웃었고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는 김선 회장을 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 회장도 민준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에게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는 마치 천사처럼 그녀의 삶을 구원해 주었고 그녀가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삶에 대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더욱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공부도 매우 잘했고 언제나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그는 활동적이었고 다양한 과외 활동과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민준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았다. 김선 회장은 항상 민준의 성장을 지켜봤다. 그녀는 민준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삶과 선행과 나눔과 책임감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쳤다. 민준은 늘 김선 회장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자신을 위해 김선 회장이 한 모든 일에 감사했고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많은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푸른 꿈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고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마치 예전의 자신처럼 이 아이디어는 민준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거리에서 겪었던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춥고 배고팠던 밤들,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해야 했던 날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다. 김선 회장은 민준이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를 도왔다. 그녀는 민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투자했다. 그녀는 자신의 넓은 인맥을 이용하여 민준이 자선가 및 자선단체와 연결되도록 도왔다. 푸른 꿈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민준과 동료들은 학교 건설, 장학금 지급,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선물 제공, 사회복지센터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조직했다. 용감한 복권소년 민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의지, 선행, 노력만 있다면 운명을 극복하고 의미 있고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선 회장은 푸른 꿈 재단의 활동에 자주 참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소를 보며 기뻐했고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면서 삶의 의미를 느꼈다. 어느 날 민준이 김선 회장에게 다가와 편지 한 장을 건네며 약간 머뭇거렸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김선 회장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 박철이 너에게 편지를 보낸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선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편지에 당신이 죄를 뉘우치고 당신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민준은 김선 회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과거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현재 모습이 궁금했다. 김선 회장은 민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말했다. 결정은 네가 해야 해. 만약 네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같이 가줄게.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로 변했는지 알고 싶어요. 김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아, 내일 함께 가자. 다음 날 김선 회장과 민주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사찰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박철은 머리를 깎고 불교 신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박철은 김선 회장과 민준을 다시 만나자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민준과 김선 회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했던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용서할게요. 앞으로 남은 삶은 선하게 사세요. 박철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민준을 꼭 껴안으며 자신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김선 회장도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녀는 용서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다. 그 후로 민주는 때때로 김선 회장과 함께 절에 가서 박철을 찾아갔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삶을 공유했다. 비록 옛날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방법을 찾았다. 김선 회장은 박철의 눈에서 평화를 보았다. 그녀는 박철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도 마음속에 있던 원망을 지울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찾았다. 그는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김선 회장과 민주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펼쳐졌다. 김선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는 훌륭하게 성장한 아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다. 민준아, 너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녀가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젊어요. 먼저 푸른 꿈 재단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김선 회장은 그의 마음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준비가 되면 좋은 여자를 만나렴. 너를 사랑하고 내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민주는 김선 회장을 안으며 말했다. 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계속 걸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했다. 김선 회장은 그녀의 삶이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빛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을.